네, 삼각형도 덧셈 정리해서 99쪽 아래 보면 이제 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죠. 배각 공식이라는 걸 할 건데, 배각 공식은 덧셈 정리 일단 구조 이해했으면 외우는 건 나중이고, 구조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더하기 있는 애들에서 베타 자리에 뭐 그냥 세타로 바꿀까? 우리 책에 있는 걸로 하자. 둘 다 알파로 돼 있니? 알파로 돼 있니? 그러면은 베타 자리에 알파 대입하는 겁니다. 베타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2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2알파 이렇게 됩니다. 사인 2알파는 그러면은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라서 똑같은 게 두 개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아니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렇게 되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타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탄젠트 2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결국엔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될 것이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될 테니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배각 공식은 그렇게 까다로울 게 없는데 얘를 변형합니다. 얘를. 그래서 코사인 배각 공식은 사인 배각 공식은 결과가 하나고 탄젠트 배각 공식도 결과가 하나인데 코사인 배각 공식만 코사인 자리를 1 사인으로 바꾸면 1 2 사인 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 자리를 1 코사인으로 바꾸면 1 코사인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합쳐져서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요. 근데 재밌게도 얘가 기본 형태인데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얘가 제일 왜냐면 코사인 2알파를 코사인 알파로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코사인 배각 공식은 얘가 제일 많이 써요. 얘도 종종 써요. 얘가 제일 안 써요. 어쨌든 코사인 배각 공식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요 말하자면 1번, 2번, 3번에서 2번하고 3번을 가지고 반각 공식을 만드는 거야. 반각. 이거는 이제 요 네 번 친 애들은 배각 공식이라고 하고 책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반각 공식은 요거 두 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하나는 코사인 2알파는 1 2 사인 제곱 알파고 또 하나는 똑같이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이항해요. 어떻게 이항하느냐? 사인 제곱 알파를 기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넘기고 나누면 2 사인 제곱 알파는 1 코사인 2알파고 사인 알파는 2분의 1 코사인 2알파인데 여기에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세타를 대입합니다. 알파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대입해서 공식이 제곱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반각을 기준으로 해서 반각 공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각 하나의 각 일반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세타 하나의 각을 반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 이해돼야 돼요. 아니면 반으로 된 각을 온전한 애로 표현하는 공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얘를 이렇게 빼먹고 쓴 게 많아. 코사인 제곱을 기준으로 넘기고 나누면 이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거 1 먼저 씁시다.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그 공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둘 다 나눠 변변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은 2분의 약분되고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요런 탄젠트 2분의 세타. 네, 이게 탄젠트 반각 공식이에요. 그래서 반각 공식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나오는 거고 코사인 배각 공식을 정리해서 반각 공식까지 외워줘야 합니다. 반각 공식까지 외워줘야 한다. 얘를 반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따로 적어놓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책에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적어놓기를 바라고 백각공식 뭐 옆에나 뭐 밑에나 뭐 좀 공간에다가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반각공식이라서 있어요 반각공식?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표시만 따로 해놓으면 되겠죠. 반각공식이라서 표시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네. 반각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네, 예제 보면서 정리합시다. 예제를 좀 봅시다. 102쪽에 필수 6번을 봅시다. 사인이 14, 그냥 이건 안 할게요. 덧셈 정리 연습해가지고 쭉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안 해줘도 너희들이 최소한 공식을 보고라도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밑에 뭐 좀 다른 얘기 할 만한 게 있나 봅시다. 206번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206번을 보고 갑시다. 요거는 알아서 하시고 206번을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0 플러스 1 이퀄 0에 두 근을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라고 했는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탄탄풀탄이에요. 1마 탄젠트 곱하고 한 번 더한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러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계수 관계 써야 되는 느낌 들죠.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고요. 도그래 곱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a분의 c 2분의 1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제를 앞으로서 그냥 하나 풀어봤어요. 필수 7번의 백억 공식 관련된 것도 니들이 해보세요. 대신 여기서는 알파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 4분면이니까 그 부호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줘야겠죠. 그죠? 무슨 생각? 코사인하고 사인 나왔을 때 사인이 뭐 16, 9 얼마야? 루트 7이야? 4분의 루트 플러스 4분의 루트 7이라는 거 뭐 그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사인 플러스 코사인 2분의 1때 208번에는 103쪽 페이지 103쪽에 208번 필수 문제는 안 풀게요. 이것도 208번에는 요것만 필기해놓고 갑시다.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 이걸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아놓고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그것만 생각하면 특별히 뭐 또 까다로울 내용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인데 아무 얘기 없어도 이게 필요하다는 건 그 대수에서 이미 다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혹시 까먹었을까봐 짚고 넘어간 거고요. 필수 8번은 굉장히 흔하면서 중요한 유형입니다. 페이지 104쪽에 필수 8번은요. 덧셈 정리 관련된 기본 문제 중에서 그냥 제일 전형적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그 사이각에 대한 탄젠트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직선 1참수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에 탄젠트가 기울기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고 뭐 이게 이루는 각이 알파면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쳐.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예요. 이게 각이 둔각으로 나오면은 2, 4분면 각이 되니까 각이 90도를 넘어가면 2, 4분면 각이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봅시다. 28번을 보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와 y는 2x 플러스 5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가자. 지우고 가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y는 2x 플러스 5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면 각이 큰 걸 알파라고 합시다.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그랬나요? 그냥 각 그랬나요? 예각 그랬나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여기인데 보통 뭐 다 알겠지만 교점에서 평행선 그려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요.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베타가 2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1뿔 탄탄
1 플러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 뭐 이런 계산 나오겠죠? 1인가 보네요. 밑에로 조직선이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그랬으면 이거는 뭐 기울기 K 들어가게 만들고 이쪽 자리가 1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숫자로 나오고 하나는 뭐 몇 분의 K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옆에 삼각관계 합성이라는 거를 봅시다. 이게 좀 모르겠어.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 방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방에 이해를 잘 못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여서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이게 내용 끝이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건 두 개의 삼각함수, 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원래 우리가 대수에서 할 때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뭐 2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이 다르면 손을 못 댄다가 기본이야. 그죠? 손을 못 댄다가 기본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라는 것에 보통 삼각함수 합성은 사인 코사인의 1차의 합도는 차야. 1차의 합도는 차에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뒤에 보면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에 뭐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예제가 깔려 있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럼 얘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세타는 2세타야. 세타와 다른 각의 덧셈 정리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덧셈 정리를 써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야. 그럼 일단 코사인 사인은 1을 넘어갈 수 없어. 그래서 2와 3을 가지고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가 될 수 있는 모양을 약간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여기 사인 세타는 요거니까 이 2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리가 2야 지금. 요 자리가 사인 알파 자리가 3이고 3 코사인 세타. 요 자리가 1보다 작으면서 무슨 관계가 되는 똑같은 알파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 되는 관계가 되는 분모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얘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버리면 되냐면 분모 분자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4, 9 루트 13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 루트 13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얘가 원래는 2가 아니고 루트 13분의 2였어요 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얘도 루트 13분의 3이었어 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 개로 돼 있던 삼각함수를
이걸로 되어 있는 삼각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루트 13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합성의 결론은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하나의 삼각함수인데 세타가 변해요. 그럼 알파는 뭔데? 몰라. 모르지만 여기다 이거를 꼭 써줘야 돼. 요거를 꼭 써줘야 돼. 단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고 코사인에 붙으네.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두 개로 깔라져 있는 애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랑 최대값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면 얘를 이 식을 루트 13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단 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2라는 걸 밝혔으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가 각이 어떤 거지 같은 게 들어가든 간에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1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사인으로만 합성할 수 있냐? 아니요. 코사인으로도 합성할 수 있어. 얘가 여기에 붙은 애가 사인이고 여기에 붙은 애가 똑같이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사인으로만 합칠 수 있는 게 아니라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똑같아. 여기 분모를 만들어줘야 돼. 삼각함수가 되게 만들려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버리면 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그러면은 코코 플러스 신신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당연히 단 이때는 코사인 알파가 코사인에 붙은 애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고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사인이 붙은 거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합성은 일반적으로는 변태가 아니면 사인으로 합성하는 게 편해. 뭘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부호를 똑같이 가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코사인으로 가면 부호를 엇갈려 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1보다 큰 숫자들이 붙을 수 있어. 1보다 큰 숫자들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분모가 원래 있던 애를 양변에 곱해서 이쪽에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사인과 코사인이 나눠져 있는 애를 하나로 합치면 최대값이 이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이거 이런 식으로 합쳐서 뭔가 최대최소에 응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야. 그냥 단지 모양을 이렇게 맞춰서 변형할 수 있다가 끝이야. 뭐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해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은근히 쓸 때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요걸 요구하는 문제도 많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쭉 써있는데 다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요거를 이제 예제로 드는 문제 있는데 그 예제로 드는 문제까지 보고 오늘 넘겨요. 그리고 합성할 때는 항상 요 단 어쩌고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y는 루트 3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y는 루트 3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다음에 물으면 답하세요. y는 r sin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으로 나타내세요. 합성하라는 얘기죠. 그럼 괄호 1번은 y는 제곱 더하기 제곱 2네요. 2 sin x 플러스 알파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 사인으로 합성하라고 그랬지? 어디 갔어? 그럼 알파가 이 위에 마이너스인데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알파는 0부터 2분의 파이야? 0부터 2파이야? 그러면 일단 좀 이따 합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돼요. R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2가 맞고요. 여기에서 단 사인 알파는 코사인에 붙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알파는 사인에 붙은 거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은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사인이 2분의 1이면 얼마야? 일단 30도 계열이에요. 맞죠? 30도 계열이면 알파가 일단은 얘가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4,4분면 각이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주면 돼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2 사인의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여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오겠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4분면 이용해서 수원 그러니까 대수죠. 대수. 자꾸 수원이라고 하네. 대수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기 싸움을 항상 계속 해줘야겠지. 당연히 수학은 쌓여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 6분의 11파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그러면 마이너스가 어차피 6분의 그렇지 알파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미안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여기가 플러스 알파면 모양이 이상하지. 맞아요? 그래서 6분의 11파이가 돼야 되는 거라 한 바퀴 돌아와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를 6분의 11파이라고 해줘야 되네요. 맞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플러스로 한 거예요. 플러스로 해서 사인 알파가 어차피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어차피 음수가 나올 테니까 알파를 음수라고 생각 안 하고 6분의 11파이라고 해줘야 사인이 4,4분면 그러니까 정식각으로 잡으라는 거지. 역각으로 잡지 말고 정각으로 잡으라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들어와서 잠깐만 우리 아마 이게 RPM은 덧셈 정리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RPM 중간에 끊어줄 거예요. 405번까지만 배우면 됩니다. 405번까지. 삼각함수 극한하고 미분법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RPM은 405번까지 합시다.